그다음 이제 조선일보인데요. 보수 언론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사랑이 가장 큰 언론사가 이제 조선일보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글은 제가 왜 선정을 했냐면요. 이 글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스펙트럼이랄까 정치적인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좀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게 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승만이 됐건 박정희가 됐건 뭐 노무현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우리는 그 빛과 그림자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좀 지나치게 이승만 대통령은 약간 폄하된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에 비해서 더. 그래서 이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진짜 좀 나름 허점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틀린 말이 하나 없는 글이고 우리가 좀 역사 공부 차원에서 좀 봐둘 만한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 개인적으로 이게 있어요. 제가 진짜 여담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일찍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양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양자가 그 유명한 이강석이었어요. 이기붕이 아들. 이기붕 아들이 이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 전에 한번 얘기했죠. 4.19 때 결국은 이제 자기 부모 다 쏴 죽이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후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시 문중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당시 30살이던 나이 30살이던 이인수 씨를 갖다가 양자로 이제 드려요. 이제 저 이강석이 죽고 난 다음에 이인수 씨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 아까 찾아보니까 90 몇 세더라고요. 근데 이 이인수 이승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인 이인수 씨의 아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손자가 이병구인데 제 대학교 선배예요. 우리 거 선배였어요. 89학번. 근데 제가 이게 왜 하는 거 아니 정말 이승만 대통령 손자거든요. 어쨌건 뭐 핏줄로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양자로 손자인데, 한 번은 제가 그때 신림동 고시촌 있을 텐데, 술 먹고 이제 그 고학번 선배들, 89학번 선배들하고 이렇게 술을 먹고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전쟁이 날 뻔했어요. 이제 굉장히 정말 그 보수적인, 이승만 손자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여담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솔직히 못된 행동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욕 많이 먹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분의 업적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제 지론이기도 하고 실제 이 글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몇 군데 한 군데 빼고 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근데 이걸 좀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최고 업적은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이제 전쟁이 나서 사실 전쟁은 일찍 끝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휴전 협상이 잘 안 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지리멸렬하게 이제 끌고 갔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당시 이제 북진을 주장을 했어요. 이대로 밀고 올라가자. 이대로 어정쩡하게 전쟁 끝내면 안 된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희생자도 점점 늘어나고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하니까 적당히 이제 적당한 선에서 휴전을 하고 이제 발을 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측에 요청을 했어요. 좋다. 휴전을 하려면 해라. 대신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하자. 근데 미국은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솔직히 약간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입지가 고립이 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제가 봤을 때 진짜 깡다고 좋았어요. 이때 방공포로 다 석방해 버렸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이야. 근데 이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이고 각각 이제 북한에도 우리도 이제 포로 수용소에다가 이제 포로들을 다 데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 출신 포로들 중에서 조선족 출신 포로들 중에서 방공포를 갖다가 그냥 미국하고 협의도 안 하고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다 그냥 이게 풀었다기보다는 탈주라는 걸 안 막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어느 정도로 큰 파장이었냐면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근무했을 때 자다가 중간에 깬 게 이때 유일했대요. 방공포로 석방했을 때. 그리고 당시 이제 영국의 수장이 처칠이었는데 처칠은 면도하다가 뵀대요. 이 소식을 면도를 하고 있다가 듣다가 얼굴 뵀다고 할 정도로 방공포로 석방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깡다고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미국도 쟤좀 봐라 놀란 거죠. 그래서 휴전하는 대신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모두가 인정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 업적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의 국력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판단은 그거였어. 53년에 휴전이 돼서도 이거 몇 년 안에 전쟁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전쟁 일어나면은 우린 또 밀린다. 또 당한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휴전할 거면은 방위 조약 체결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이 두 손 든 거죠.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까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고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방공포로 석방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그 결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한 거. 근데 이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는 부분은 그거죠. 이제 반민특위를 해산했다는 거. 해방 후 이제 친일 청산을 위해서 반민족의 이제 특별 뭐 처벌 뭐 이건 위원회를 국회 구성을 했는데 이게 조기 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친일 청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평가가 많고 이 반민특위 해산을 주도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다. 근데 이것도 뭐 반론은 있어요, 분명히. 실제 이승만 대통령 굉장한 반일주의자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조총련들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막았던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부분인데 지금 이 글에 나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독재도 많이 했고 뭐 6.25 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가고 한강다리 폭파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잘못 알려진 사실이에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육성으로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뭐 서울을 지키겠습니다. 이미 본인은 저기 도망가면서 방송을 하고 한강다리 폭파해서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좀 팩트가 다른 부분이에요. 실제 이승만은 그런 멘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쨌건 당시 국방 총책임자로서 이 한강다리 폭파도 좀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건 간에 이 글에 나온 거는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첫 단락. 흔히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이건 흔히라고 한 건 좀 물음표예요. 왜냐? 흔히는 안 그럽니다. 건국의 아버지라고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의 가장 큰 공적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한 여기 나오네요. 안보의 확립으로 본다.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의 경제적 성과는 그 뒤에 후임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눈부시게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했지만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눈부신 경제 성장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도 불가피한 독재였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정말 그런 독재가 아니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라 경제 성장을 그렇게 이끌려면 부작용이 생겨도 불가피한 독재였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대만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성과가 굉장히 눈부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게 사실이었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948년부터 하야할 때까지 60년까지 이승만 정부가 단행한 경제사회 정책의 성공이 없었더라면 이 초석이 없었다면 기반이 없었다면 밑바탕이 없었다면 아무리 박정희 할아버지가 왔어도 경제 성장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이제 농지 개혁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경자 유전 농지 개혁 전에는 그랬잖아요. 뭐 중국이나 뭐 외국이나 다 이제 지주가 있고 계급 사회에서 이제 뭐 소작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땅 지주가 따로 있고 그 농사 짓는 뭐 옛날 같은 경우 농노라고 하겠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경자 유전으로 농지 개혁을 정말 잘했어요 이때. 대지주 농지.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농지 개혁을 했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당시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뺏어가지고 무조건 나눠주는 식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부작용이 많아서 저항이 더 컸죠. 그냥 뺏기는 입장에서 열이 받고 무상으로 그냥 똑같이 나눠져 버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 분배를 또 똑같이 나눠줬다면 너 한 평, 너 한 평, 너 한 평, 너 한 마직 한 마직 이런 식으로 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도 심했대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팽팽히 놀고 있던 애가 나랑 똑같이 땅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주의 모순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상물수 유상분배를 했어요. 뭐냐? 이 뒤에도 나오지만은 그냥 뺏은 거 아니에요. 대지주 농지를 갖다 지가증권을 발행해서 물론 이제 저항은 있었겠지만 대가는 줬어요. 그리고 이걸 낮은 가격으로 소작농하고 소농 빈농들한테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진짜 그 가난한 농부 소작농이 거의 사라지게 됐고 자작농 경자 유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득 분배가 크게 개선됐고 이때 대지주들은 이때 받은 지가증권을 갖다가 뭐 어떻게 투자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계기가 됐고 그래서 중요한 단어죠. 농업자본의 산업자본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유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농업자본이 산업자본화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시간에 이걸 해버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나라 전체가 빨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개전 초기에 바로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그때 북한이 오판을 했던 게 뭐냐면 남한의 민중들이 따라서 봉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이미 그 당시에 남한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적화 통일을 막은 면도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밀고 내려왔을 때 일반 주민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해버렸다면 또 전쟁의 결과가 달라졌을 텐데 이 농지 개혁을 정말 깔끔하게 잘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보다 더 만족스러운 성과를 냈기 때문에 민심은 이미 이승만 정부에게 신뢰를 줬던 상태고 그래서 무장봉기 같은 게 안 일어나고 우리가 나라를 안 뺏기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교육개혁. 실제로 전쟁 중에도
학교가 다 있었다고 그래요. 뭐 저희 아버지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 얘기 전쟁통에도 천막에서 그냥 천막 밑에서 수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태에서도 교육 문화 지출을 예산 지출을 했고요. 6.25 전쟁 중에도 교육 지원했고 대학생의 경우에 징집 면제되고 그 54년부터 초등학교 교육 의무화. 이거 보니까 생각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 정치 투표권 평등하게 하자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 인식이 그렇지가 않았는데 남녀 균등한 투표권 부여도 이분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농지계 교육 개혁, 그래서 소득 분배 개선되고 산업화를 위한 인적 자본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용을 해야죠. 그래 설득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학위 가진 사람 글을 따오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모 교수가 이런 말했죠. 한국, 대만. 대만도 우리랑 많이 비슷해요. 대만 같은 경우 장제석이죠. 장제스가 46년 동안 독재를 했어요. 근데 46년 동안 독재하면서 장제스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고도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산업화 초기의 양호한 소득 분배와 높은 교육 수준.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인 건 맞아요, 사실은. 자, 이제 이게 두 번째가 조금 요거는 제가 물음표인데 요건 제가 먼저 글을 설명드리고 이것에 대한 반론을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적산이라고 하는데 적산부라는 이 적산이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여기 땅 가지고 공장 가지고 집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이때 다 두고 쳤단 말이에요. 해방되니까. 근데 그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갖다가 이제 나눠준 거죠. 근데 이걸 대부분 성공적이었다. 이건 조금 물음표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공장이나 땅이나 집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나 뭐 이런 거, 장비 같은 거. 자, 이걸 갖다 일부는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일부는 이제 민간 기업에 불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재벌 탄생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 특혜를 받은. 그래서 이 필자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특혜 시비가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거죠.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까 필자도 인정할 정도로 이때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특혜, 쉽게 얘기하면 이때 우리가 아는 재벌들이 좀 재미를 봤어요. 적산을 갖다가 저렴하게 불어받아가지고. 근데 어쨌건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 정부의 재정 수입에 큰 도움을 줬고 그래서 민간 기업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뭐냐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 때는 수출이 먹고 살 길이다. 그래서 수출 주도 전략을 세워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수출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이게 바로 수출 전략 이전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설탕도 못 만들어, 밀가루도 못 만들어, 천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다 이제 수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제발 수입하지 말자, 국산화하자. 그래서 300산업 국산화 성공했고 시멘트, 다이나마이트, 뭐 라디오 같은 건 이제 국산화 성공하게 된 거.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가 진행됐고 남는 상품 면방직이 나오죠. 면방직 같은 경우 이미 내수 충족하고 과잉 생산 과잉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바깥으로 팔 수 있었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주도 정책의 기반이 됐던 게 바로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이라는 부분. 이것도 맞는 게 정말 이거 업적이죠,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문장 1950년대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수출 진흥 정책의 초석이 된 것이다. 초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연습해 보면 좋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거든요. 초석이 된 것이다. 그럼 혼자말로 생각해요. 그럼 초석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초석, 기초, 기반, 뭐 밑바탕, 밑거름. 굉장히 여러 단어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키우는 방법이 저는 글을 그러니까 제가 쓸 때 항상 그 다음 국어 사전을 펼쳐놓고 동의어를 찾아봐요.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최대한 같은 단락에서 똑같은 단어가 안 나오게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유해를 찾아봐요. 저도 다 모르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저도 한번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휘력이 좀씩 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글은 자 구조가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 문단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경제에 있어서도 건국의 아버지다는 어떤 서론을 갖다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논거를 들어 나가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농지개혁하고 교육개혁, 세 번째 단락 적산부락,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락에서 수입대체 산업화 이게 하나씩 설득력 있게 나열을 한 부분인데 재밌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입니다. 구축된 것이었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 확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초석이 된 것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축이 됐고 확립이 가능했고 초석이 됐고 다 같은 소리잖아요. 결국은 모든 기반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재밌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모두 마지막 문장이 사실상 똑같은 뜻으로 끝나요. 구축되고 확립되고 초석되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하죠. 했던 얘기를 갖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 글도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논설문의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앞에 한 내용 다시 한 번씩 정리해준 거예요. 소득분배 개선하고 인적자본 형성하고 뭐 농지개혁, 교육개혁, 그다음에 민간기업, 적산부를 민간기업 성장시키고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으로 산업화 초석을 깔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설립했던 그 뭐 철학이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에 있어서도 건국의 아버지다. 예.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보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업적을 인정을 못 받는 게 너무 좀 큰 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우리가 상식 차원에서도 알아둘 게 많은 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